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98번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해서 이상엽 교수님이 쓰신 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쌤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어떤 글에 혹은 상대방의 말에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이 정말로 타당한가, 팩트인가 아닌가, 의견은 아닌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따져보기이고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재활용과 새활용. 재활용은 뭔지 아는데 새활용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졌다면 좋습니다. 그럼 재활용과 새활용이 무슨 관계이지? 활용이라는 것은 써먹는다는 건데 다시 쓴다. 좋지. 우리가 분리수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새활용은 뭐 새롭게 쓴다는 건가? 그럼 재활용이랑 새활용은 무슨 차이가 있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질문의 힘도 비판적 사고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1문단, 전 세계가 환경 문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려지던 제품이나 물질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러니까 환경 문제,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막 버리면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자원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쓴 거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활용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의미가 있네요. 우리에게 재활용, 영어로 리사이클링은 분리수거 등, 우리는 재활용보다 분리수거를 더 많이 잘 알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부모님 심부름으로 재활용 하나요? 선생님은 재활용 많이 합니다. 활동을 통해 익숙하다. 약 20년 전 제시된 개념인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잖아요.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와 용도를 부여하다는 말은 주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업사이클링의 우리말 표기로 새활용을 제시했다. 그렇죠. 기왕이면 재활용하는 말과 대응하게끔 우리말인 새활용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더 좋겠네요. 새활용은 그러니까 뭐야? 버려지는 제품에 그냥 버리지 않고 이거를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가 뒤도 나와 있지만 그걸 분해하지 않고 잘 엮어가지고 우리가 왜 종이 같은 거 있잖아. 종이 같은 거를 조금 두꺼운 그런 종이를 잘 엮어가지고 고리를 만드는 거야. 그걸 잘 짜가지고 그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새활용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버려지면 그냥 폐지로 갈 텐데 그거를 잘 꽈가지고 그릇 바구니로 만들어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활용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활용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개념 미음 잘 쓸게요. 이 문단 볼까요? 그러면 재활용과 새활용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여러분은 파악하면 좋습니다. 우선 둘 다 이미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을 원료로 쓴다. 그러니까 다 쓰고 버려지는 것을 원료로 쓴다는 점은 같다. 예로 들어보자.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친절하신 분이네요. 재활용의 경우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 알죠? 생수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생수병의 라벨도 화려하지 않고 투명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따로 요새 아파트나 분리수거장 가면 따로 모으고 있죠? 페트병은 이게 돈이 많이 든답니다.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따로 모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이 페트병의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해오지 않아도 되고 좋다고 합니다. 또 버려지는 거 대신에 이거 쓰니까 훨씬 더 환경에도 좋겠죠. 페트병 수거되어 미세하게, 아주 작게, 미세하게는 매우 작게 어휘 체크하세요 여러분. 쪼개져서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플라스틱을 가공할 수 있는 원료인 칩으로 하나의 아주 작은 연료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용기로 탄생한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쌀 알갱이 같은 걸로 만들어줘가지고 플라스틱 원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플라스틱 기계에 집어넣으면 또 다양한 플라스틱 용기로 사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재활용인데 재활용의 경우에는 페트병을 조각 내는 대신 조각 안 내고 원하는 형태로 예쁘게 잘라서 꽃꽂이병, 장난감, 어항 등을 만드는 등 즉 분해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용도로 활용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즉 다시 한번 재활용은 버려지는 제품을 분해해 원료 물질을 먼저 바꿔야 되고 이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분리해야 되고 그지? 뭐 라벨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필수적이며 그 후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 칩으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또 투입해야 돼. 이 에너지가 좀 이제 뭐랄까 불필요하게 더 드는 거지. 재활용에 비하면 불필요하게 더 드는 에너지들. 에너지도 다 돈이거든. 투입해 새로운 물질 제품을 만든다. 반면 재활용은 버려진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가공 및 변형을 통해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안 들지. 그리고 이거 잘라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잘라가지고 뭐 엮고 뭐 붙이고 뭐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이제 에너지 덜 들어서 괜찮겠지? 만들므로 새로운 사용을 위한 강도와 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딱딱해야 돼. 플라스틱이 어떤 연약해지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재활용과 재활용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봤고요. 자, 3문단 무슨 내용 이어질지 살펴봅시다. 생산, 만들고, 쓰고, 다시 회수, 모으고, 다시 모으고, 컬렉트하고, 재활용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일방향이 아니고 만약에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냥 쓰레기로 폐기해봐. 그러면 이 자원도 낭비되고 또 환경도 엄청 오염되는 거잖아. 자, 이런 생산, 소비, 폐기 뭐 어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방향적인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안 할 수 없잖아. 환경오염 너무 심각하니까 또 에너지도 많이 아껴야 되니까 재활용이나 회수해서 재활용 가는 게 순환, 사이클 돌고 도는 거지. 전화는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가 됐어. 반드시 해야 돼. 이와 관련 연계라는 말은 관련 지어서 소위 3R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줄이고 1번 reduce, 재사용하고 reuse, 세 번째 재활용, recycle한다. 자, 오늘 배웠네? 3R 배웠네,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어야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재활용과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에서 2번 3R 해가지고 reduce, reuse, 다음에 recycle. 3R 잘 배웠죠? 다시 내려가서 즉 환경 보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그렇지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돼. 소비하고 검소하다는 말은 전략 아껴 쓰는 거지. 검소한 생산 소비 활동이다. 재활용은 재활용에 비해서 장점이 있네. 재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겠네. 분해 및 재합성 과정이 필요 없어. 칩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에너지 투입이 적어.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재활용을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유리하겠지. 그럼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분해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그러면서 탄소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탄소 발생 이거 에너지 쓰면 탄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탄소 발생이 좀 적겠지.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 버려지는 것들은 회수, 분해, 재공에 재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만들고 쓰고 첫 제품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모아서 일단은 재활용을 하고 한 번 더 쓰고 이 생산해서 이제 소비하는 게 제 1차 소비라면 요거는 이제 2차로 이제 이게 원래 제품이라면 요거는 이제 뉴 제품인 거지.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폐기할 때쯤 요거를 이제 그냥 땅에 묻지 말고 재활용하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도로 환경도 생각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지. 이게 쌤이 봤을 때 이 글쓴이의 의도에 맞는 자원의 순환 과정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달라 볼까요? 4. 문단 재활용을 통해 만드는 새로운 제품들 중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지 완전 all new 제품인 거겠지. 공장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도 있고 독특한 하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회사인 브레이스넷의 영어 표기가 이거더라고. 그냥 알아봤는데 브레이스넷이에요. 버려진
어망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금을 쳐놓는 거거든. 이것이 플라스틱 노끈이야. 근데 이것들이 뭐 계속 버려지거든. 그냥 바다에 버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막 관리 부실로 끊어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다에서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 다 이제 분해되면 미세 플라스틱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들을 회수해서 팔찌로 만들어. 그래서 사례를, 통계를 보니까 64만 톤이 버려진대. 매년이야. 지금까지 버려진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버려진 어망을 회수해서 다양한 색상의 팔찌를 만들어. 팔찌 하나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쌤이 팔찌를 안 사봐서 다른 팔찌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25,000원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못 잡겠네. 근데 하나를 팔 때마다 6,500원이나 해양보호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야, 이거면 그래도 가치를 주니까 의미가 있겠다. 또 명품을 만드는 회사들, 어느 회사인지 쌤이 알아보지 못했어. 버려진 가방이나 옷들을 이용해 새로운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들고 있다. 각 디자인별로 하나씩만 만드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개당 수백만 원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 여기 보면 대량 생산하는 건 이런 것이고 독특한 하나만 만드는 건 아마도 이런 것이겠다.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할 때도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뭐 많이 아직까지 이슈화되지 않고 있지요. 소비자들은 점점,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재활용된 제품들을 살 때 높은 가치의 소비, 아무래도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한다, 그런 인식이 더 크겠죠. 갖게 되었으며,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 기업들은 점점 더 큰 어려움, 이제 소비자들이 외면할 거 아니야. 뭐야, 이 기업은 환경도 뭐 보호도 안 해? 에너지를 막 써? 여기 이 기업, 기왕이면 환경도 아끼고 그런 기업 거 제품 사야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떤 환경 보호 쪽으로 간다는 거지, 앞으로. 왜냐면 점점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 환경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잖아. 우리들도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 그치? 자, 이런 모든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ESG, 요새 ESG가 핫한 아이템이에요. 쌤이 지금 글을 좀 이제 모으고 있거든? 그걸 좀 분석하고 있어. 나중에 쌤이 ESG에 관해서 어떤 화두이자 아이템인지 쌤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environment, 사회, G는 뭐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기업의 일,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뭐 그런 얘기야. 크게 보면. 자, 오문단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고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당근마켓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새. 선생님 거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나중에 불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거래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서도 필요한 거 살 수도 있겠네.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리게 된 옷이나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선생님 근데 이거 아름다운 가게 있잖아. 아름다운 가게나 아니면 한살림에 이제 기부하거나 그래요. 중고장터를 통해 저가로 판매해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 더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분리수거를 통해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 잡고 궁극적으로는 당연시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쌤도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잘 배웠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재활용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 공학, 어떤 기계공학, 뭐 화학공학, 뭐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바로 다양한 분야의 공학입니다. 기술. 이런 생산과 소비 최적화, 재활용을 위한 물류,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전체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서 뭐 하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여줄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브레이스넷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열쇠고리고요. 키홀더고, 요게 바로 시판되고 있는 팔찌를 이제 이미지로 쌤이 따온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죠? 25,000원 정도 한다니까, 그 중에서 이제 6,500원 정도는 이제 그 해양보호기금으로 기부하니까 훨씬 더 아는 사람은 이제 핵 인사템이 됐으면 좋겠네. 선생님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하나 사서 하고 싶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3R 개념, Reduce, Reuse, Recycle. 그래서 어떤 그 순환 경제의 이상적인 형태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폐기하면 훨씬 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환경이 보호되고 또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어휘는 쌤이랑 같이 설명하면서 적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 점검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98번 재활용과 재활용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